전주 미산초등학교 6학년 교실. 이곳은 학교 안의 섬이자 거대한 폭풍의 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담임교사는 6번 바뀌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5차례 접수되었고 경찰차는 9번이나 교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이들은 교과서보다 먼저 경찰의 사이렌 소리를 기다립니다. 교실 문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은 경계합니다. 칠판 앞은 수업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또다시 끌려나갈지 모르는 조사실의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교과서 대신 팽팽한 긴장감만 감돕니다. 누구도 이 교실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이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아이들은 엎드린 채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조차 경찰의 구두 소리인지 확인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입니다.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매일이 생존을 건 도박이고 일상이 누군가의 고성으로 얼룩집니다. 이것은 학교인가 아니면 끝을 알 수 없는 감옥인가. 교무실의 정적을 깨고 송욱진 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던 그 죽음의 교실 그는 자원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고 걱정 어린 시선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 6학년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팽팽한 정막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책상에 엎드린 채 고개조차 들지 않습니다. 송 교사는 칠판 앞으로 걸어갑니다. 구두굽 소리가 교실 바닥을 울립니다. 그는 칠판에 이름을 적고 아이들을 돌아봅니다. 그때 뒷자리에 엎드려 있던 한 아이가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아이의 눈은 무미건조합니다. 아이가 나지막이 입을 뗍니다. 선생님도 금방 도망갈 거죠?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년 동안 반복된 예고이자 이 교실의 규칙입니다. 송 교사는 칠판을 등지고 아이들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대답 대신 그는 칠판 지우개를 내려놓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교실에 울립니다. 이것은 수업의 시작이 아니라 생존 게임의 서막입니다.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교실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송욱진 교사는 칠판 앞에 서는 시간보다 조사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만 5건입니다. 눈빛이 위협적이다. 말투가 공격적이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신고 사유들은 매번 그를 교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경찰차에 오를 때마다 그의 등 뒤로 아이들의 시선이 꽂힙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쏟아내고 송 교사는 매번 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증명하기 위해 매 순간을 기록하고 매 문장을 검열합니다. 교실로 돌아오면 다시 칠판 앞에 섭니다. 하지만 분필을 잡은 손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매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피고인처럼 서 있습니다. 교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도 그는 흠칫놀라며 문을 돌아봅니다. 수업은 끊임없이 중단되고 그는 다시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습니다. 고립된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교실을 지키려 하지만 교실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는 다시 텅 빈 교실 의자에 앉아 다음 신고가 들이닥칠 문을 응시합니다. 송욱진 교사의 일상은 이제 교실 창밖을 향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는 창틀에 손을 얹고 교문 앞을 살핍니다. 경찰차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리면 그는 즉시 몸을 굳힙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파란색 경광등이 번쩍이는 순간 수업은 예고 없이 멈춥니다. 사이렌 소리가 복도를 타고 교실 안으로 파고듭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흔들립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연필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아이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뭅니다. 송 교사는 칠판에 적던 글자를 멈추고 분필을 내려놓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이렌 소리에 묻혀 흩어집니다. 아이들은 교과서 대신 창밖의 경찰차를 응시합니다. 수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송 교사는 칠판 앞에 서서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씁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감이 교실을 짓누릅니다. 그는 등 뒤에 칠판을 짚고 버팁니다. 경찰차가 떠날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습니다. 교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교실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합니다. 송옥진 교사는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며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 박힙니다. 요래는 선생님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짧은 문장은 벼랑 끝에 서 있던 그의 발목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뭅니다. 매일 밤 교실에 남아 쌓여가는 서류를 정리하고 다음날 아이들과 마주할 대화의 문장들을 수첩에 적어 내려갑니다.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그는 다시 조사실로 불려 가지만 교실로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들의 눈을 맞춥니다. 그는 칠판을 닦고 흩어진 의자를 바로잡고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매일 무너지는 마음을 억지로 이어 붙이는 사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직 생명을 걸고 매 순간 해명하고 증명하며 버텼습니다. 아이들의 거친 말과 위태로운 눈빛 속에서도 그는 교실 뒤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칠판의 글씨가 수십 번 바뀌는 동안 그는 오직 그 한마디를 동력 삼아 1년을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졸업식 날이 다가오고 그는 텅 빈 교실을 둘러보며 숨을 깊게 몰아쉽니다. 졸업식장의 소란스러운 함성이 복도를 타고 교실까지 밀려듭니다. 송옥진 교사는 교실 뒤편 벽에 등을 기대고 섭니다. 1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칠판의 분필 가루 냄새와 팽팽했던 긴장감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비로소 평온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기다릴 필요도 그리고 조사실로 불려갈 걱정도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텅 빈 교실을 둘러봅니다. 아이들이 떠난 책상 위에는 낙서만이 어지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책상 하나를 손으로 짚고 가볍게 흔들어 봅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협적인 소음이 아닙니다. 그는 교실 문을 바라봅니다. 1년 전 그가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느꼈던 서늘한 공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볍게 발을 뗍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분필 지우개를 털어냅니다. 하얀 가루가 공중으로 흩어지며 햇살을 받습니다. 그는 칠판에 적힌 마지막 공지사항을 지우개로 지워버립니다. 칠판이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듯 몸을 곧게 펴니다. 교실 문을 닫으려던 송옥진 교사의 손이 멈춥니다.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교감이 헐떡이며 교실로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그의 목소리는 졸업식장의 음악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립니다. 출석 일수 부족입니다. 졸업 유예예요. 송옥진 교사의 손에서 문고리가 미끄러집니다. 그는 굳은 채로 서류를 받아듭니다. 1년 내내 교실의 중심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졸업식의 환호성은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교실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립니다. 그는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1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그 폭풍의 눈이 다시 내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교실 안쪽을 바라봅니다. 텅 빈 책상들 사이로 유일하게 남겨진 한 아이의 자리가 보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송 교사는 다시 칠판 앞에 섭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해방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묵직한 압박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1년의 사투가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 다시 악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닫으려던 문을 다시 활짝 엽니다. 교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뿐입니다. 창밖으로 졸업식의 마지막 풍경이 사라지고 복도의 소음도 잦아듭니다. 송옥진 교사는 교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이는 맨 뒷줄 창가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송 교사는 아이의 책상 앞에 멈춰섭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맞추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책상 모서리만 손톱으로 긁어댑니다. 긁히는 소리가 교실 전체에 메아리칩니다. 송 교사는 아이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합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1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신고와 조사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이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책상 위에 남은 낙서들만 바라볼 뿐입니다. 송 교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그는 아이의 옆자리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그는 창밖의 텅 빈 운동장을 바라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터널은 여전히 어둡고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송욱진 교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접어넣습니다. 1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건 아이의 반항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사의 생존권을 담보로 요구하는 이 시스템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갑니다. 창틀에 쌓인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어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왜 버티지 못하느냐고. 하지만 그는 묻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교직 생명을 걸고 왜 자신이 가르쳐야 하는지 해명해야 하는 이 구조 속에서 과연 무엇을 더 버텨야 하는지 말입니다. 미산초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뀐 채 지금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실 밖 복도에서 다른 교사들의 퇴근하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을 열어 내일 수업할 교재를 꺼냅니다. 펜을 잡은 그의 손등 위로 창밖에 노을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는 칠판에 남은 아이들의 낙서를 지우개로 지우기 시작합니다. 분필가루가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학교의 민낯입니다. 그는 묵묵히 내일의 수업 계획을 적어 내려갑니다. 텅 빈 교실 교사의 뒷모습 위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과연 이 상황은 정상입니까? 그는 대답 없는 교실을 향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흔한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아디오스.